새벽 5시. 모든 소음이 잠든 시간. 서울의 한 어린이 병원 로비의 유리문이 소리 없이 열립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남자가 그림자처럼 걸어 들어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화려한 무대 의상이나 마이크가 아닌 묵직한 서류 가방 하나였습니다. 대중의 환호 속에서 살아가는 가수 장한별이 카메라 한 대 없이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생과 사의 경계에 선 아이들을 찾아온 순간입니다. 가방 안에는 거액의 치료비 후원금과 함께 장기 치료로 생계가 흔들리는 취약 가정의 숙박비와 심리 상담비까지 세심하게 고려된 지원 계획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대중은 그의 따뜻한 성품에 찬사를 보냈고 팬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디어는 이를 두고 진정성 있는 선행이라며 연일 미담을 쏟아내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탑스타의 가슴 따뜻한 개인적 기부 서사에 불과한 것일까요? 만약 이 조용한 발걸음이 오늘날 K-팝 산업이 마주한 거대한 구조적 전환점과 맞닿아 있다면 어떨까요? 단언컨대 이것은 단순한 미담이나 일회성 선행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화려한 기획과 자본, 그리고 통제된 이미지 메이킹으로 성장해온 K-팝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 아티스트의 진정성이라는 무형의 가치가 어떻게 가장 강력한 브랜드 자산으로 재정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교한 신호탄입니다. 과거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완벽하게 기획된 스타일과 퍼포먼스를 판매했다면 이제는 아티스트의 고유한 인간적 서사와 도덕적 자산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의 핵심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장한별의 새벽 행보는 바로 그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과거 1, 2세대 K-팝 시장에서 아티스트의 이미지 관리는 철저히 기획사의 통제하에 이루어지는 수동적인 영역이었습니다. 신비주의로 포장되거나 회사가 정해준 콘셉트에 맞추어 연출된 선행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과 대중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은 이러한 인위적인 연출의 수명을 극도로 단축시켰습니다. 대중은 이제 카메라 앞에서 연출된 눈물과 조명 아래의 기부에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벽하게 세팅된 홍보성 선행 뒤에 숨은 상업적 의도를 본능적으로 간파하고 피로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한별의 노카메라 새벽 5시라는 조건은 대중의 방어 기제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강력한 문화적 기호로 작동합니다. 기획사의 공식 스케줄표에는 리허설과 지방 이동만이 적혀 있었고 측근들조차 몰랐던 이 철저한 비공개 행보는 거꾸로 디지털 시대에 가장 결핍되어 있던 자발적 진정성을 증명하는 강력한 데이터가 됩니다. 소비자가 브랜드의 진정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브랜드가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장한별은 대중과 미디어가 모두 잠든 가장 취약한 시간대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이 비즈니스적 계산이나 홍보 마케팅의 연장선이 아님을 역설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이는 대중이 엔터테인먼트 상품을 소비할 때 느끼는 도덕적 부채감을 해소하고 해당 아티스트를 소비해야 하는 당위성을 부여하는 고도의 브랜드 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그는 단순히 치료비만 전달하는 표준화된 기부 방식을 거부하고 보호자의 숙박비, 생계비, 심리 상담까지 포함된 극도로 세밀한 지원 방식을 설계했을까요? 장한별이 설계한 기부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는 기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단순 기부 공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스타들의 기부는 주로 총액 중심의 일시금 기부였습니다. 수억 원의 금액이 적힌 대형 패널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그 숫자가 주는 직관적인 타격감으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장한별이 건넨 서류 봉투 속 계획은 놀라울 정도로 구치적이었습니다. 화나 개인의 치료비를 넘어 병실 문 밖에서 삶이 무너져 내리는 가족들의 생계비와 심리 상담비, 그리고 지방에서 상경한 보호자들의 숙박비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엔터테인먼트 자본이 사회적 가치로 환원될 때 작동하는 디테일의 감흥입니다. 이러한 세밀한 접근 방식이 가능했던 원인은 그가 콘텐츠를 소비하고 타인의 고통을 인지하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콘서트 리허설 도중 우연히 마주한 짧은 병원 홍보 영상 속에서 그는 단순한 통계 자료나 희귀 질환이라는 차가운 수식어 대신 화나의 얼굴과 그 이면에 가려진 보호자의 지친 어깨를 읽어냈습니다. 이는 그가 대상을 바라볼 때 탑다운 방식이 아닌 철저히 바텀업 방식으로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의 고도화된 소비 사회에서 대중은 거대 담론보다 나에게 와닿는 미시적인 서사에 더 깊이 동감합니다. 장한별은 아이 한 명이 아프면 가정이 흔들린다는 구조적 본질을 정확히 꿰뚫었고
돈이 병실 문 앞에서 멈추지 않도록 설계함으로써 자신의 브랜드가 가진 깊이를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용한 움직임이 왜 전체 K-팝 산업과 팬덤 경제학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현대 K-팝의 핵심 원동력인 팬덤 문화수의 행동 패턴 변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팬덤은 아티스트의 음악을 소비하고 스트리밍 천공을 하거나 앨범을 대량 구매하여 차트 1위를 만드는 조력자이자 소비자의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미디어 생태계가 다변화되고 팬덤의 규모가 글로벌화되면서 팬덤은 단순한 소비 집단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공동체이자 자발적 사회운동 주체로 진화했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의 팬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아티스트의 도덕적 수준과 사회적 영향력을 자신의 정체성과 동일시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사회적으로 선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해낼 때 팬덤은 그 소비 행위를 통해 자아 실현과 도덕적 효능감을 동시에 충족합니다. 장한별의 이번 선행은 팬덤에게 최고의 자부심이자 무형의 보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팬들이 보내준 작은 선물, 수줍게 건넨 응원의 말 한마디를 모아 더 큰 사회적 가치로 환원시키는 아티스트의 모습을 보며 팬덤은 자신들이 소비한 시간과 자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장한별의 진정성은 팬덤의 결속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이들을 단순한 일회성 소비자가 아닌 브랜드의 장기적 동반자로 묶어두는 락인 효과를 발휘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모델 전체에 던지는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K-팝 산업은 거대한 양적 성장을 이뤄냈지만 그 이면에는 늘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트레이닝 시스템을 통해 배출된 아이돌들은 공장형 상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아티스트 개인의 멘탈 관리 실패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리스크는 기획사의 시가총액을 하루아침에 폭락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변수로 작용해왔습니다. 즉, 기존의 인간 자본 투자 모델이 가진 취약성이 한계에 봉착한 것입니다. 잔한별의 사례는 기획사가 아티스트를 육성하고 브랜딩할 때 무엇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합니다. 이제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아티스트에게 충고, 노래, 외국어 같은 기능적 스킬만을 훈련시키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신 아티스트 스스로가 사회적 주체로서 고유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타인과 공감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책임감 있게 사용할 줄 아는 자율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리허설이 끝난 뒤 매니저에게 우리도 아이들 편이 되어줄 수 있을까? 라고 먼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아티스트의 자발성. 그것이야말로 리스크 관리의 궁극적인 종착지이자 그 어떤 자본으로도 모방할 수 없는 절대적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티스트 중심의 진정성 경영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거대한 장벽이 존재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본질은 결국 효율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자본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자본은 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어떻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수용할 수 있을까요?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장한별이 보여준 무형의 자산은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리스크 해지 수단이자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을 증명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가장 제어하기 어려운 변수는 아티스트의 돌발 리스크이며 이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순식간에 휘청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티스트 본연의 내면에서 우러나온 도덕적 자산과 자발적 진정성은 대중과의 신뢰관계를 견고한 성벽처럼 방어해줍니다. 장한별이 병동에 홀로 나타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캐릭터 가운을 입고 주먹 인사를 건넨 미시적 서사는 수십억 원의 마케팅 비용으로도 구축할 수 없는 독점적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형성했습니다. 이 현상이 예고하는 K-팝 산업의 미래는 명확합니다. 향후의 엔터테인먼트 생태계는 완벽하게 세팅된 콘셉트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기획의 시대에서 아티스트 고유의 인격과 철학이 중심이 되는 공명의 시대로 이행할 것입니다. 단순히 세련된 비트와 화려한 퍼포먼스만으로는 글로벌 소비자의 지갑을 열 수 없습니다. 아티스트가 사회와 관계를 맺는 방식, 타인의 아픔을 지각하고 연대하는 태도 자체가 콘텐츠의 본질이 되고 소비자는 그 철학적 궤적에 기꺼이 자본을 지불하게 됩니다.
장한별은 자기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되돌려주는 고유의 서사를 직접 집필함으로써 엔터테인먼트 상품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형태를 명시했습니다. 새벽 5시, 카메라가 꺼진 병원 복도에서 시작된 장한별의 조용한 발걸음은 하나의 미담을 넘어 K-팝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어린 생명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본과 기획으로 경직되어 가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인간적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대중과 팬덤에게 자신들이 쏟아부은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가장 선명한 데이터로 증명해냈습니다. 무대 위에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아티스트가 내딛는 그 조용한 발걸음이야말로 앞으로 K-팝이 전 세계에 던져야 할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자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기준점입니다.